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민주통합당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대선 경선이 열리고 있는 대전 충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설회가 끝나고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이번 대선 경선 기획단장을 맡았던 추미애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잠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경선 평가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경선인데 흥행에 있어서는 좀 예전보다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를 표방하고 이 모바일 투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가 어떻게 보면 완전 국민 경선제는 부분 경선에서 완전 국민 경선으로 오는 데는 1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모바일 투표를 이렇게 많이 이게 전폭적으로 도입한 것은 5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약속드리고 실천한 정당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저희도 저 자신은 물론 우리 당 전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완전 국민 경선제, 정말 오픈 프라이머리답게 한다는 그 기대감에 부풀어서 기대치를 아주 높였습니다. 또 그만큼 국민들께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어떤 특정 세력 또는 특정 기득권 집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제대로 된 국민 후보가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욕심을 많이 부린 거죠. 300만, 400만 참여하시도록 하게끔. 그런데 갑자기 이 접수가 시작되고 난 뒤에 초반에는 순조롭게 접수가 진행되다가 매일 그러니까 3만 명 이렇게 접수가 한 2, 3일 가량 되다가 한 4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5만 명씩, 6만 명씩 이렇게 접수되니까 아마 적어도 최소한 200만 명은 넘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딱 그 무렵에 태풍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초반 경선 지역이 제주 지역이었는데 제주의 인구는 적은 반면에 모바일 신청 참여자는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선 흥행을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간의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뚜껑 열어서 재검표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비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초반에 기선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후보 캠프끼리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마치 어떤 크다란 음모와 어떤 세력 간의 담합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충수를 둠으로써 경선 그 참여 접수의 열기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처음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건 어떤 특정 세력이 좌우할 수 있는 숫자는 이미 넘어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경선 과정에서의 시비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경쟁이니까 불가피하게 벌어진다 이렇게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경선의 그런 모바일 투표의 도입 의의 이런 것들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공정성 논란이 좀 불거져 있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당심은 반영하지 못하고 민심만 반영하기 때문에 뭔가 좀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지고 그리고 연설 전에 모든 투표가 다 끝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경선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다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민주당이 약속한 것은 당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당심에 갇히지 않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에 함께 가겠다 약속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에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새롭게 만든 그런 게 아니고 기존부터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에 있어서는 당심의 반영 비율이 일정 정도 있지만 대통령 뽑는 선거에 있어서는 당심보다는 민심으로 지향한다 이런 약속을 일찌감치 했었고 이건 이번 경선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 경선제를 10년 전부터 계속 도입해서 그에 대한 자꾸 발전적으로 진화를 해온 단계이죠. 어떻게 보면 이번은 진화의 최정점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바일이라는 유효한 수단이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던 것이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이죠. 5년 전. 네. 그때 한 19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지금은 100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보다 5배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불과 5년 전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우리가 600만 표 차이로 패배했을 때 민심에서 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모바일을 도입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민심을 대폭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간다면 민심과 함께하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당 내부 경선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본선은 정말 연말 대선인 거니까 네. 그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또 두 번째 오늘도 어떤 후보가 연설 도중에 이렇게 연설을 다 듣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미 투표는 끝났고 이제 약간 명의 대의원만 있는 자리에서 연설하는 거에 이게 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뭐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연설 듣고 모바일도 하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모바일 참여자를 애초부터 일단 100만 명이 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숫자를 상정했기 때문에 그 많은 참여자들이 어떤 후보의 연설을 바로 현장에 와서 들을 수 있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없어요. 잠시 체육관에서 한들 100만 명이 모여서 연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완전 국민경선제와 모바일이라는 대원칙 아래에서는 연설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이 현장 공간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설을 들으러 오실 수 있어요. 여기 다 오픈이 돼 있는 거거든요. 뭐 누가 투표하는 유권자 대의원, 오늘 여기 대전에 있는 대의원들이 아마 민주당의 전국 대의원이 한 12,000명 조금 넘어요. 네. 그럼 대전에 예를 들어 한 800명 정도 되신다고 해도 이 공간에 이미 800명 이상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꼭 연설이라는 그 기준만으로 어떤 투표를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총체적으로 어떤 그분의 정치 궤적 또 소신 어떤 가치관 국가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철학을 보였는지 이런 평소의 기량과 실력이 총체적으로 평가받으면서 투표에 임하는 거니까 오늘의 이 연설 12분으로 투표가 반영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연설을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완전 국민 경선에서 권역별 순회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권역별로 그러니까 그것도 후보들이 요구한 거예요. 권역별로 발표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럼 발표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해달라는 게 후보들의 요구여서 그걸 이제 수용을 해드려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그냥 개표만 어떤 특정 시간에 하는 건 너무 싱거우니 그러면 연설을 하고 방송이 어떤 그 중계를 할 만한 그런 방송할 만한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연설인 거고 방송을 통해서 또 시청자들이 또 이 다음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이겠죠. 그리고 그 연설이 끝나면 이제 대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대의원들도 모바일로도 하고 싶고 바쁜데 그죠? 네, 간편하게 하고 싶지만 대의원들한테는 오히려 애당심이 강하니까 당을 위해서 좀 그건 자제해 주시고 오히려 여기 의무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대의원들 또 운동원들 오셔서 후보들이 연설하는데 듣는 청중 박수 호응해주는 청중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의원들은 의무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참여해서 투표하고 나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모바일 투표 결과를 이 권역에서 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역별 개표라는 방식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뭐 연설을 권역별로 다 하고 마지막에 모바일 투표를 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제안은 그렇게 했었더니 후보들께서 권역별로 해달라. 그것이 역동성을 살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이제 후보들이 그 전에 합의한 것들로 꾸려졌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후보들의 요구에 의해서 후보들의 합의에 의해서 권역별로 개표를 하게 돼서 사실 연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방송의 편의와 이 다음 그 후보들의 다음 투표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자료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목소리가 결선 투표에서는 이런 모바일 투표 반영 비율과 그다음에 당심의 반영 비율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룰 합의를 막 그 후보들이 이미 등록해서 뛰면서 자기들끼리 그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룰 협상을 해가지고 실시간 바꾸고 해가지고 그때 뭐 박스 떼기 또 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고요. 도중에 뛰던 후보가 또 뛰지 못하겠다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당에 다 책임 전가가 돼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사실 후보들이 뛰기 전부터 룰은 다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통령 본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당 간에 여러 가지 합의를 다 해가지고 선거 규칙을 만들어서 법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후보 등록 받는 것이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당 내부 경선이지만 룰은 미리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경선 룰을 만드는 사람을 정하자. 그래서 그 책임자를 저로 정한 것이고, 근데 저라 한들 또 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그 민주당의 경험, 그러니까 3번의 그 모바일 경선 또는 국민 참여 경선, 뭐 2002년도 경험자, 2007년도 경험자 이런 분들 국회의원님 뭐 전문가들 당 내부에 또 당 외부의 그 전문가들 다 모셔다가 17분의 메모드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쟁점마다 다 토론을 하고 지난번 했을 때 이게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자꾸 발전시키고 진화시켜서 룰 세팅을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걸 후보들 측 의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후보들께서 그러면 모바일을 하게 되면 결선 투표를 도입해달라라고 해서 결선 투표도 도입하게 됐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제 경선 관리를 지금 이 현장에 투표를 하시잖아요.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중앙선관위가 해주시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국가기관이니까 어떤 특정 정당의 경선을 관리하는데 협조를 해줄 수 있지만 그걸 한 달까지밖에 못 해주겠다. 한 달이 넘으면 이 선관위 기본 업무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한 달이라는 주어진 기간 안에 결선 투표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이 빡빡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보들께서 연설 듣고 투표하는 것으로 해달라. 라고 바꿔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연설을 하고 이 대전 충남 권역의 모바일 투표는 오늘 이후에 하게 해달라라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들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나 이게 날짜가 결선 투표가 들어와서 빡빡하게 되니까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안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선 투표에서 룰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잘못돼 있지 않느냐. 막 비가 오는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비가 치고 난 뒤에 하자라든지 뭐 날 좋으면 하자라든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불어도 했어야 됐던 것이고요. 사실 뭐 그 원주 경기 할 때는 경선할 때는 막 태풍이 막 몰아치는데 그 차량을 운전해 가면서 경선장에 가서 장치하고 그래서 그날 아침까지도 과연 또 국민들도 이렇게 태풍에 대비하고 계시는데 해야 되느냐. 그러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긴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왜 안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주자한테 봐주기 위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전에 룰 세팅도 뛰기 전에 미리 됐던 것이고요. 또 그 후보들 의견도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반영이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여건, 뭐, 시간상의 제약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통합진보당 사태 때 어떤 특정 세력이 일부러 소스 코드를 열어봐서 조작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술적인 안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많아서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도 모바일 투표로서 6구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경선에 참여했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염려돼서 사실은
모바일에 대한 그 투표를 하지 않으면 완전 국민경선제는 하기가 참 어렵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 모바일 기술 안정성에 대한 점검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류도 조금 있었잖아요. 어떻게 네네. 그러니까 룰 세팅하기 이전에 이미 기술자들을 불러서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술적으로는 의심할 게 없는데 과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다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질 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보안 장치를 네. 만들어 가지고 비밀 코드 값을 하나씩 후보 진영에 다 드리고 후보들이 합의해서 그 코드를 다 맞췄을 때 디코딩 암호를 풀 수 있도록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네, 후보들이 의심이 있을 때 항상 협의해서 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주 때도 제주 울산 그 네, 코드를 열어서 봤죠. 네, 다 의심을 제기하셔서 사실 거기 약간 이 룰 만든 제 입장하고 네. 이 선거 관리하는 쪽하고는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 오해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 기획단 측에서는 좀 열어보고 싶다를 네. 거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드린 약속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즉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것은 기술 검증을 하면서 열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쪽의 권리입니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네. 다 열어보고 싶은 요구대로 다 들어드렸죠. 네. 네, 이렇게 길게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경선 기획단장으로 활동했던 추미애 최고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소상하게 이런 전후 사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오마이TV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선이 막바지 이제 가고 있는데 수도권 경선이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대구 경북 또 이쪽 경기 서울 이렇게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떠세요? 자꾸 일부 언론에서는 어떤 원초적인 모바일의 문제점도 제기하시고 또 약간 이 완전 국민 경선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하는 데는 거부감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우리 오마이뉴스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민주당의 그런 쇄신과 변화를 지원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즐겁게 또 적극적으로 콜센터 1688 2000번 통해서 일찌감치 참여해놓고 대기 중이신데 자꾸 안 좋은 소리 나니까 내가 한 표 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조금 언짢아지신 그런 감정이 좀 꿀꿀해지신 면도 있겠죠. 근데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꼭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박수 응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최고위원을 만나서 경선 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다시 화면을 투표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북체육관에서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입니다.